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곧 마감하는 예금보험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항목을 보니까 직무능력 소개서 외에도 말 그대로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해가지고 항목만 보면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근공을 준비하면서 가장 1순위로 또 지원을 고려하고 계시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열정을 갖고 준비를 해오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무능력 소개서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을 지원하시면서 경력기술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직무수행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이나 아니면은 뭐 경력을 중심으로 강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직무능력 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제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느낌보다도 이 팩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어떠한 조직에서 수행했고 어떠한 객관적 성과를 얻었는지,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좀 부각시킬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로 과장해서 작성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요 1번이 있고 요 2번이 있어서 아무래도 2번까지 염두에 두고 1번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약간 일반 항목과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사 선택 기준, 그리고 왜 해당 공사가 그 기준에 충족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근공의 복붙이 가능할 정도로 좀 범용적인 내용들을 좀 도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2번 항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반강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 예금보험 공사만을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킬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로열티라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로열티라는 거는 이제 지원하는 공사 비전에 공감하고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비전과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건데요.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한 50% 정도 작성이 가능해 보여요. 보통 항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차피 2번 항목에서 기업의 어떤 부합 사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절대로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작성한다면 이 정도의 비율을 아마 좀 이렇게 배분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본인이 이제 금융을 통해서 어떤 공익 달성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직업관, 회사 선택 기준을 좀 갖고 있다. 어떠한 계기로서 뭐 이런 기준을 갖게 됐는데, 내가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러한 주요 큰 방향적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정도를 일단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2번으로 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본다면은, 여기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의 기준을 좀 나눠가지고 별도로 얘기하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준을 좀 더 심화한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제 그러한 직업권을 갖고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어떠한 주요 뭐 중점 추진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어떤 성공 사례라든지 최근에 어떤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짚으면서 내가 지향하는 어떤 금융이라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회사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나는 이제 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1번 항목에서 금융을 통한 공익달성의 기여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본인의 강점을 좀 더 발휘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군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강점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강점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치가 사회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2번 질문에서는 향후에 이 예금보험공사가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내 강점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고 하니까 더더욱더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를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단순한 사례인 거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적용 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로열티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재상을 좀 보니까 뭐 책임감,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이 세 가지를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이게 인재상이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우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일단 인성적인 측면이다. 인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부 고려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재상을 선택하시고 본인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발휘했다라는 거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그 다음에 소통, 이 전문성인데 일단은 이 질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 각 인재상에 본인이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여기서 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기재해라라는 느낌으로 좀 더 와닿거든요. 아마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재상 하나만 선택해서 쓰면 뭐 탈락하느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질문이 요구하는 부분에 좀 더 충족을 해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인재상 하나를 잡아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본인이 굉장히 좀 부합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질문의 뉘앙스상으로 봤을 때 각 인재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항목에서 또 어차피 뭐 소통이라든지 또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짧은 500자 안에 각이라는 느낌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다 적는 게 맞을까? 그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추천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라든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이 질문에 충실하게 또 답변을 하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가지고 선택해서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 개인 경험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부합 사례 그런 것들을 이제 80% 정도로 강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20% 미만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공사 업무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인재상을 발휘해서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는 측면보다도 태도적 측면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번과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그 지원자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를 선택해라. 어떻게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건 자기 개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재상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재상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평가 요소 중에서 지역개척 능력인 거고 그 안에서는 특히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한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강조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라는 것은 역량적 관점, 능력적 관점보다도 인성에 가깝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들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좀 개발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또 예보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전문성이 후덜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문성에 굉장히 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원자의 한 80% 이상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보완하고 있다. 아마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키워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키워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자기 개발 능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향후에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러한 키워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도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만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쓴다면은 전 책임감은 별로 쓰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활동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공공기관은 이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저도 이제 외부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지원자분들한테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좀 던질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직업기초 능력에서도 직업윤리 능력, 봉사정신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정신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투철하게 여러분들이 좀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건 맞는데, 최근에 우리 직장인들에게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사회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것도 이제 봉사정신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에 지원을 했고, 또 공익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좀 제시가 됐고, 또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이 또 명확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을 때, 혹은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아르바이트 했을 때, 즉 여러분들이 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조직 안에서 만들어내는 가치 자체가 공익과 사회적 가치 연결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뭐 매일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뭐 시즌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이런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보에 지원했으니까 내가 이제 뭐 금융 멘토링을 좀 했다, 이렇게 이런 것만 강조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거 당연히 좋지만 꼭 그런 것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 영역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게 있다고 한다면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 강조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봉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팀워크 발휘경을 여기 적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 강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시지만, 뉘앙스 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진짜 내가 없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공질서라든지 뭐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도덕적인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또한 좀 소소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사회 질서를 잘 지킨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고려해 볼 만한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팀워크 발휘 경험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약간 좀 연관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팀워크 발휘 경험보다는 최대한 이제 봉사정신에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이거든요. 실패 경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력도 안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건 요행이다, 요행. 그래서 노력은 정말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이 조건 자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말 그대로 뭔가 부족한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를 인정하시고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실패를 인정하시고 반성하는 또 그러한 어떤 의지를 갖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좀 강조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성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건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뭐 성실함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그건 당연히 좀 뭐랄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인성적 요소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기가 꽤 어렵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급적 역량이 부족해서, 뭐 예를 들어 리더십이라든지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근데 의사소통 능력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기업의 인재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통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럼 이제 뭐 리더십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분석력에 대한 부분들, 뭐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 뭐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실패 소재로서 키워드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강조드리지만 결과를 보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개선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도 벌써 7번이네요. 이제도가 아니라 아직도네요. 그렇죠? 자, 빨리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 취업 활동을 제외하고라고 했으니까 역량을 강조하라는 건 아니고요. 직무 역량을 강조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지 뭐 대인 관계 능력의 어떤 뭐 팀워크를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성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소통 능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다, 아니면 뭐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재상 중에서도 또 하나 유사한 것들을 선택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단체 활동을 할 때
그 본인이 생각하는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이제 활동을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자연스럽게 강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선택형 질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얼마든지 선정할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적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팀워크 경험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제외하고 이런 다양한 좀 시간을 좀 뭐랄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좀 더 합쳐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또 존중해주고 또 그런 거에 호기심을 갖고 활동들을 하면서 좀 더 본인이 다양한 사람들과 좀 팀워크를 좀 해낼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키워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적을 수 있는데 억지로 너무 지나치게 역량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가치관에 대한 부분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을 제외하라고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인성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인물과 어떤 특정 그룹 영향은 40% 미만으로 작성하시고 본인이 그러한 영향받은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팀 활동을 할 때 선배나 후배나 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어떤 좋은 점을 보면서 나도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었다. 혹은 이 친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행동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이후에 나도 이런 모습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 기가 막히게 강점이다 까지 얘기 안 하셔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 과정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뭐 끼워 맞추듯이 막 역량적인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뭐 특정 그룹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또 팀워크를 중시 여기고 상호 간에 어떤 존중하는 소통의 문화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나도 이제 조직 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방법을 좀 익히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걸 실천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한다가 아니라 나는 그러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러한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충분하다. 물론 뭐 강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강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치관을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개인 경험을 적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어떤 내공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로열티고요. 뭐 로열티라고 적어 있지만 사실은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사업 이해,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예보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비전,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제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아이디어로 수행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말 그대로 예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디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직군으로 지원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세부 직무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직무 역할을 잡으셔도 되는데 전제 조건은 본인이 그걸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공사가 이런 상황이고 공사가 갖고 있는 중장기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또 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정책 이런 게 있고 관련된 어떤 뭐 사회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나중에 순환 근무 등을 하면서 혹은 내가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역할도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든 나는 이 공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가 좀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하나 역할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갈굼날게 두렵다라고 한다면 뭐 2개, 3개 역할을 얘기해 주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비전에 대해서, 한 가지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기가 너무 내공이 충분치가 않다. 바로 이게 쓸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물량 공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한 2-5개 정도 얘기하시면 접근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마지막에 또 뭐 이렇게 뭐 또 특이하게 이렇게 또 욕을 하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특이한 방법은 아니고 이 50자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2가지씩 문장만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선택이 가능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죠. 뭐 키워드별 상이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강조할 때 다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가장 배가 고픈 상황에서도 친구 자장면 비늘을 먼저 벗겨주며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문장을 봤을 때 이놈이 이런 애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면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공통점은 상황이 요약돼야 되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대한 행동이 제시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약간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성과를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픈 상황에서 친구 자장면 비늘을 먼저 벗겨주는 작은 배를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몇 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글자 수가 50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얘기한 거 다 넣으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뭐 이런 부분 정도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성과 중심으로 친구가 몇 명일 정도로 작은 배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잡냐가 중요한 것이지 표현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키워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11개 항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좀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항목이 많다 버리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 위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길어진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른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리뷰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면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뭐 좋아요라든지 뭐 구독 눌러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자기소개서 리뷰를 영상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요. 자기소개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이니까 좀 더 동기부여 하시면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심을 잡으시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주관과 여러분들의 확신을 담으셔가지고 여러분다운 자소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